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혼자서 해결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안마도 받았는데 요즘은 뭐 혼자서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손으로 저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바로 끝마쳤습니다. 오늘은 70대 중반 남성의 사연입니다. 요즘 며느리와 너무나 달콤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이름은 상재입니다. 60세에 은퇴했으며 매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는 딸 2명과 아들 1명이며 와이프는 10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결혼 후 독립해서 살고 있으며 아들은 결혼 후 분가하지 않고 저와 같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저하고 와이프, 아들 부부 넷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자가 태어나면서 5식구가 함께 거주를 했거든요. 참고로 며느리가 유산을 많이 해서 자녀는 1명만을 낳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서울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후 3년 전에는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선물 투자를 했다가 무려 10억 원이나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저에게는 털어놓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으로 삶을 마감했거든요. 만약 아들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이때 며느리는 저에게 아버님 혈압도 높으신데 술을 자꾸 드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도 할아버지 건강 생각하셔서 제발 술을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안마를 받으면서 스트레스와 욕구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저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건강도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나마 저를 옆에서 챙겨주는 며느리가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에 손자가 지방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며느리 둘이서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큰딸과 작은딸은 저에게 저의 재산을 며느리보다는 자기들에게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저를 봉양해준 며느리에게 더 많이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들과 며느리의 사이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이때 며느리는 저를 더욱 따르더라고요. 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요. 참고로 지금 제가 거주하는 상가주택은 15년 전에 신축할 때부터 아들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은 2년 전 개발되면서 제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개월 전에 저는 낮부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저와 함께 술을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신 후 며느리는 저에게 외롭지 않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거 있으면 자기에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남자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생각이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아버님,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드셨는데 그런 거 없어지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뿐만 아니라 아직도 육체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혼자서 해결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안마도 받았는데 요즘은 뭐 혼자서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대범 아빠도 예전에 욕구가 강해서 제가 몸이 힘들 때는
그냥 손이나 입으로 해결을 해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술에 취하다 보니 편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때 저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나도 해결해 주든지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면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때 저는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속으로는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맞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로 향한 이유는 손을 씻으러 간 거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손으로 저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바로 끝마쳤습니다. 이후 저는 술도 취했고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샤워를 하고 방에 들어와 누웠습니다. 어제 며느리와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처방 받아놓은 치료제를 한 알 복용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방으로 가서 며느리 옆에 누웠습니다. 이때 며느리는 계속 잠을 자더라고요. 저는 잠시 후 며느리를 살짝 안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로 입을 맞췄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일같이 며느리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행복한 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이러한 행복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서로 이름도 부릅니다. 며느리는 상재 씨라고, 저는 명순아라고 부릅니다. 벌써 며느리와 하나가 된 지 10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저는 술도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게 생활하세요.